서울 강남의 초고층 빌딩 공사 현장은 이른 아침부터 기계 소리로 가득 찼다. 거대한 굴삭기들이 흙을 파내고 있었고 수십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한국 최대 건설회사 태양건설의 회장 박성민이 현장을 방문하는 날이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현장 입구에 멈추자 운전기사가 재빨리 내려와 뒷문을 열었다. 박성민은 천천히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단한 체격과 위험 있는 모습이 여전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공손히 인사하며 앞장섰다. 박성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갔다. 건설 현장에 먼지 섞인 공기는 그에게 낯설면서도 어딘가 친숙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박성민이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일정보다 약간 늦어지고 있지만 다음 달까지는 기초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장 책임자가 답했다.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노동자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는 미소와 함께 가볍게 목례로 화답했다. 공사 현장을 돌아보면서 박성민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도 한때는 가난한 청년이었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에 불과했다. 꿈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한 끝에 자신만의 건설 회사를 세웠고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 재벌이 되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큰 대가가 있었다. 그는 가족을 잃었다. 사업에만 모든 정열을 쏟던 그는 아내와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도 제대로 찾지 못했다. 처음에는 곧 돌아올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행방은 묘연해졌다. 27년 전 그의 아내 정미영은 겨우 4살 된 아들 박준혁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당시 박성민은 30대 중반의 야심찬 사업가였고 건설 회사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아내는 항상 그가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한다고 불평했지만 그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나중에 성공하면 더 잘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정미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떠났고 그 후로 그들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박성민은 성공한 후에야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아내와 아들을 찾아보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현장 투어가 계속되는 동안 박성민은 내심 지루함을 느꼈다. 이제는 이런 현장 방문이 그저 형식적인 행사가 되어버렸으니까. 하지만 그는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카리스마와 권위를 유지했다. 그것이 대기업 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쪽은 중장비 작업구역입니다. 현재 굴삭기 4대가 24시간 교대로 작업 중입니다. 현장 책임자의 설명을 들으며 박성민은 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멀리서 거대한 굴삭기 한 대가 흙더미를 파내고 있었다. 박성민은 문득 그 굴삭기 운전자의 모습에 시선이 멈췄다. 젊은 남자가 능숙하게 굴삭기를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저 굴삭기 기사는 누구인가? 박성민이 물었다. 박준서라고 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기사입니다. 2년 전부터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은 그 이름을 듣자 미묘한 감정이 스쳤다. 박준서, 준서, 그 이름이 왠지 친숙하게 느껴졌다. 저기 작업이 끝난 것 같은데 잠시 그 기사와 대화할 수 있을까? 박성민이 말했다. 현장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꺼냈다. 굴삭기에서 내린 박준서는 작업복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박성민은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눈매와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표정은 자신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회장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준서가 공손히 인사했다. 박성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굴삭기를 능숙하게 다루더군. 경력이 얼마나 되나? 마침내 박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10년 정도 됐습니다. 19살부터 중장비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서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그리고 성함이 박준서입니다. 나이는 31살입니다. 박성민의 가슴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다. 31살. 박준서, 혹시...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27년 전 기억들이 밀려왔다. 몇 시간 후 비서가 박준서에 관한 정보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박준서 31세.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정미영 씨는 현재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준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중장비 교육을 받고 굴삭기 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건설 현장을 거쳐 2년 전부터 저희 회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그의 주민등록상 아버지란이 비어 있습니다. 박성민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모든 정보가 그의 예상과 일치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4살배기 아들 준혁이 함께 웃고 있었다. 박성민은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내 아들, 드디어 찾았구나. 다음 날 아침 박준서는 태양건설 본사를 방문했다. 평소 작업복만 입던 그는 오늘만큼은 단정한 셔츠와 바지를 차려입었다. 회장실로 안내된 그는 긴장된 모습으로 박성민을 마주했다. 앉게, 박준서 씨. 박성민이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박준서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저를 왜 부르셨는지. 어제 현장에서 자네의 작업 모습이 인상적이었네. 우리 회사에는 뛰어난 중장비 기사들을 위한 특별 승진 프로그램이 있어. 자네를 추천하고 싶어서 불렀네. 박준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만 갑작스러운 제안이라서요. 박성민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다. 그의 눈매, 입술 모양, 심지어 말투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아들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박준서 씨, 실례지만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 박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박준서가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는? 박성민의 질문에 박준서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묻어 있었다. 혹시 어린 시절 특별한 별명 같은 건 있었나? 박성민이 다시 물었다. 박준서는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저를 작은 독수리라고 부르셨어요. 제가 항상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좋아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작은 독수리. 그것은 그가 어린 아들에게 지어준 애칭이었다. 준서 씨. 아니, 준혁아. 박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준서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준혁이라뇨? 박성민도 천천히 일어나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것 좀 봐주게. 박준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작은 아이가 있었다.
여자는 분명 자신의 어머니였고 남자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난 박성민이야. 27년 전 내 어머니 정미영과 함께 살았던 내 아버지란다. 박준서는 창백해진 얼굴로 뒤로 물러섰다. 말도 안 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우릴 버렸다고 하셨어요. 사업에만 신경 쓰고 가족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박성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내 잘못이었어. 하지만 난 너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단다. 증명해 보세요. 박준서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정말 우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박성민은 컴퓨터를 켜고 오래된 파일 하나를 열었다. 이것 봐라. 이건 내가 너희를 찾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의 기록이야. 화면에는 27년에 걸친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한 기록, 경찰에 신고한 내용, 심지어 전국 각지의 학교와 주민센터에 보낸 문의 내용까지. 박준서는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박성민은 고개를 숙였다. 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을 수 있어. 내가 일에만 집중하고 가족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니까. 하지만 난 너희가 떠난 후에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단다. 너무 늦게 말이야.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준서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물론이지. 이해해.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박성민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준서야. 아니, 준혁아. 내 어머니와도 만나고 싶구나. 27년 동안 내 어머니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 박준서는 머리를 흔들며 한 걸음 물러섰다. 어머니는 아직 모르십니다. 제가 먼저 어머니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급하게 사무실을 나가려 했다. 기다려. 박성민이 외쳤다. 이건 내 명함이야. 언제든 연락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어. 단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싶을 뿐이야. 박준서는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떠났다. 그날 저녁 박준서는 어머니 정미영과 함께 작은 아파트의 식탁에 앉아 있었다. 엄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박준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인데? 정미영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태양건설의 박성민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제 아버지라고 했어요. 정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너를... 어제 현장에 오셨다가 저를 알아보셨대요. 그리고 오늘 사무실로 불러서 옛날 사진도 보여주셨어요.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요. 정미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정말인가요? 그분이 정말 제 아버지인가요? 박준서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다. 정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사람이 내 아버지야. 그런데 왜요? 왜 항상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야. 내 아버지는 항상 사업. 그것밖에 몰랐어.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했지. 나는 외로웠고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게 너무 슬펐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결국 떠났던 거야. 그런데요? 그가 우리를 찾으려 했다는 건 몰랐어. 몇 년 후에 그가 사람을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땐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어. 나는 상처받기 싫었고
너에게도 혼란을 주기 싫었어. 박준서는 어머니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평생 원망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그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박성민 회장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박준서가 조용히 말했다. 27년간의 기록이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의 학교와 주민센터에 문의한 내용까지. 정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까지? 네, 어머니. 그리고 그는 지금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특히 엄마를요. 정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상처받았던 순간들.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항상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할 때마다 부러웠고, 왜 우리에겐 아버지가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 안고 살았던 상처가 묻어 있었다. 정미영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원한다면 한번 만나볼게. 다음 날 박준서는 박성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아버님, 어머니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성민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것이 느껴졌다. 정말 만나도 괜찮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네. 이번 주말 저희 집에 오시면 됩니다.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박준서가 말했다. 주말이 되자 박성민은 긴장된 모습으로 정미영과 박준서가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그는 오랜만에 정장이 아닌 평범한 캐주얼 옷차림을 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박준서가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박성민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서 정미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27년 만의 재회였다. 미영아, 오랜만이야. 박성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미영은 박성민을 바라보았다.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성민 씨.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박성민은 꽃다발을 내밀었다. 받아줘. 정미영은 망설이다가 꽃다발을 받았다. 박준서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부엌으로 향했다. 차라도 준비할게요. 잠시 후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27년이 흘렀군요. 마침내 정미영이 침묵을 깼다. 그래, 정말 긴 시간이었어. 박성민이 대답했다. 당신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지. 정미영은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준서가 말해줬어요. 당신이 우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땐 정말 화가 났었어요. 당신이 사업에만 신경 쓰고 우리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내 잘못이었어. 박성민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 사업에만 집중했어. 당시엔 성공해서 너희에게 더 좋은 삶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박준서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평생 알지 못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고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준혁이, 아니, 준서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박성민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전부 미영 씨 덕분이야. 정미영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중장비에 관심이 많았어요.
장난감 불도저를 갖고 놀 때마다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 했죠. 박성민의 눈이 커졌다. 정말? 나처럼? 정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건설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실은 알려줬어요. 그리고 가끔 당신 이야기도 해줬어요. 박준서의 눈이 촉촉해졌다.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가난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지, 어떻게 자신만의 회사를 세웠는지. 박성민은 놀란 표정으로 정미영을 바라보았다. 내가 떠난 후에도 준서에게 내 이야기를 해줬다고? 정미영은 부드럽게 웃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당신의 좋은 면도 있으니까요. 박성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27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던 내 잘못이야. 하지만 너희를 찾지 못했던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박준서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움직였다. 아버지. 박준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건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는 거였어요. 어떤 분인지, 왜 우리를 떠났는지 많은 의문이 있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 안고 살았던 상처와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됐어요. 아버지도 우리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박성민은 아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서야, 내가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놓쳤다는 걸 알아. 내가 첫걸음을 뗐을 때, 첫 말을 했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해 정말 미안해. 정미영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오랜 시간 꿈꿔왔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박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으로. 그럼요. 박성민이 힘주어 말했다. 늦지 않았어.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는 정미영을 바라보았다. 물론 미영 씨가 괜찮다면. 정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27년의 세월 동안 쌓인 상처와 오해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보았다. 천천히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하진 않겠지만 준서를 위해서라도 노력해 볼게요. 박성민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준서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괴롭혔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듯했다. 아버지, 제가 태양건설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준서가 물었다. 박성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사실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정말 뛰어난 굴삭기 기사라는 건 모든 현장 책임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이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내게 제안이 있어. 우리 회사는 중장비 운영 교육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있어. 내가 그곳에서 교육 책임자로 일해주면 어떨까? 내 경험과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 거야. 박준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교육센터요?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요? 정미영이 웃으며 말했다. 준서는 어릴 때부터 설명을 잘했어요. 친구들에게 장난감 조립하는 법을 가르쳐주곤 했죠.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나를 닮았구나. 나도 젊었을 때 후배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했으니까. 생각해 볼게요.
박준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아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박성민은 감동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물론이지. 너는 내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받을 거야. 나도 그것을 원해. 정미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들이 얼마나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가족관계는 회사에선 비밀로 하는 게 어떨까요? 박준서가 제안했다. 적어도 제가 실력을 증명할 때까지는요.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뜻을 존중할게. 하지만 언젠가는 모두에게 내 아들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구나. 그의 말에 박준서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은 것이다. 어색함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따뜻함도 느껴졌다. 박성민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 회사가 성장한 과정, 그리고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던 마음을 이야기했다. 정미영은 준서가 자라온 과정, 그가 얼마나 씩씩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는지 들려주었다. 박준서는 어릴 적 꿈이었던 중장비 기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했다. 아버지, 사실 제가 태양건설에 지원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박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모르게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싶었나 봐요. 박성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운명이었던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건 1년 후 태양건설의 중장비 교육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박준서는 센터의 책임자로서 단상에 섰다. 그의 뒤에는 박성민 회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오늘 태양건설 중장비 교육센터의 개소를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미래의 중장비 기사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안전의 중요성과 책임감도 가르칠 것입니다. 박준서의 연설에 많은 박수가 쏟아졌다. 그동안 그는 회사 내에서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았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가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오직 그의 뛰어난 기술과 리더십으로 평가받았다. 행사가 끝난 후 박성민은 아들에게 다가갔다. 자랑스럽다 아들. 정말 잘했어. 박준서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때 정미영이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다. 이제 그녀도 태양건설의 직원 복지 담당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박성민이 잔을 들었다. 잃어버린 27년을 만회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함께하자. 정미영과 박준서도 잔을 들어 함께 부딪혔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박준서가 말했다. 제가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고 그렇게 우연히 재회하게 될 줄은. 정미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 박성민은 감격에 찬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았다. 한때 사업 성공만을 위해 살았던 그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돈과 명예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가 다시 한번 잔을 들었다. 세 개의 잔이 공중에서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